살충제 달걀? 저는 이제 계란을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계란은 없어서 살아. 예. 근데 계란을 꼭 먹어야 되는 건 성장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급식 같은데 그나마 방학이니까 좀 나요. 네. 계란이 들어가는 음식들이 많아서 식당 또는 제과업 하는데 이런 분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고 당연히 농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이것도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발견된 게 지금인 거지.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한번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살충제를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양계장을 소독할 때,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 달걀이랑 닭을 다 철수시키고 그 내부 살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건비도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닭이 있는 상태에서 이 최소한 뭐 이렇게 바닥 청소만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일종의 관행처럼 굳어졌나 봐요. 양계업계에서. 그래서 원래는 닭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살충제를 사용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발견된 게 지금 최근에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좀 섬찟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충제 성분이 이제 당연히 닭이 먹게 되면 그게 달걀로도 가고 네. 이런 측면인데 저는 일단 그 문제는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육계, 달걀 이 공장이 사실 문제는 문제잖아요. 예. 그냥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식물도 무슨 살충제에 무슨 약 뿌릴 필요 없어요. 건강하게만 키운다면. 왜 우리나라 농약이 발전했냐면요. 증산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버렉기구가 있던 시절이었고 통일비가 나왔고 그러면서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된 퇴비를 인분을 썩혀서 비료로 쓰는 게 아니고 화학 비료를 주면서 계속 증산만 강조했단 말이에요. 네. 기초 체력은 안 된 상태에서 농사에 대해서 모를 때는 비료 주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 관련된 곳에 가면 파니까. 근데 생각해보니 아니야. 무슨 뭐 식물을 썩히든 음식물을 잘 분해해서 썩히든 뭐 인분을 주던 뭐 오줌을 주던 이거를 잘 발효시켜가지고 내면 땅이 건강해집니다. 땅이 건강해지면 식물들한테 농약을 치울 필요가 없어요. 식물들은 건강하기만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병충해를 이겨내요. 근데 기초 체력이 안 된 상태에서 증산만 생각하니까 이게 당연히 약을 살포하게 되면 그 아이들한테 좋은 계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 거죠. 네. 진드기 얘기를 좀 해볼게요. 프랑스에서 강아지를 밖에서 풀어서 키우잖아요. 네. 그러면 강아지를 항상 이렇게 만져요. 항상 이렇게 쓰다듬을 때 얘가 지금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를 항상 확인을 해요. 만지다가 딱 걸리거든요. 그럼 딱 보면은 진드기가 머리를 이렇게 콕 쳐박고 피를 빨고 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뽑냐면 그냥 뽑으면 더 안 돼요. 진드기를 뽑는 전용 핀셋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진드기를 돌려서 뽑아야지만 그냥 뽑으면 머리는 남겨지고 몸통만 뜯어내면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강아지가 계속 아프게 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살인 진드기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고양이는 진드기가 물려도 그렇게 강아지처럼 받진 않아요. 그 영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나 강아지나 전부 다 이 진드기 약을 발라주거든요. 근데 바를 때 제가 봤을 땐 지금 이 비슷한 것 같은데 스프레이를 뿌릴 때는 꼭 야외 실외에서 뿌리라고 해요. 발라줄 때. 근데 지금 이 게사 같은 경우에는 닭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공장식 사육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로 옆에 닭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진드기는 옮길 수밖에 없고 얘네가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원래 닭은 이 진드기가 잘 붙지 않으려면 얘가 흙목욕도 하고 모래 목욕을 예. 하죠. 예. 막 뛰어다니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푸닥거리를 해야죠. 푸드득푸득 하고 네, 그걸 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안 네. 시키고 닫혀진 공간에서 약만 살포하고 그러니까 닭도 힘들고 달걀도 피해가 가는 거예요. 이게 현재 닭한테 뿌린 그 살충제 성분이 아까 마차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살충제는 엄격하게 개와 고양이 등의 동물에게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식용이 아닌. 그렇죠. 예. 예. 식용으로 섭취할 수 있는 가금류에는 살포가 금지되어 있는 약물이고요. 이것이 이미 몇 년 전부터 WHO에서는 경고를 했었어요. 경고를 했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작년에부터 문제 제기가 됐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놈의 닭정부가 그 입을 닫고 있었죠. 그 이야기 끝에 이제 오늘 바른정당의 생쇼가 나왔는데 생쇼가 나왔죠. 바른정당의 논평입니다. 분통이 터지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4월 피프로닐 성분에 대한 소비자 단체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사실이다. 아니 4월이면은 나쁜 새끼다.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뭔가 좀 분위기 이상했던가 보죠. 오후에 논평을 내놨어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난 4월 소비자 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에서 곧바로 문재인 정부로 넘어갔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자유롭다 할 수 있겠는가? 아우, 진짜. 이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이제 작년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 문제 제기가 돼 왔었고요. 올해 4월에서 소비자 단체가 아니라 소비자 단체 포함해서 생산자들 단체에서도 이 양계장 주인들, 사장님들 단체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요구를 했었어요. 정부에게 식약처라든지 이런 쪽에 가이드라인 제시를 했는데 이놈의 정부는 입을 닫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사실은 양계장 측에서도 할 말이 있는 게 몰랐다. 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지 않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일부 아는 사람들도 있었고 알면서 사용한 사람들도 있었고 알아서 사용 안 한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정부에서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전 정부에서. 물론 이 사람들 뭐 AI라든지 세월호라든지 모든 사건들을 보면 그냥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전 정부가. 저는 이 살충제가 조사해보기 전에,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조사해보기 전에 제목만 봤을 때는 그 원래 달걀 껍질에 그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 위험한 그 세균이 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살충제를 뿌린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달걀 껍질에 살충제를 뿌린 게 아니라 닭의 몸에 녹아져 있던 살충제가 달걀 성분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안 좋은 성분이 달걀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과하는 점이 이런 거 있어요. 사실은 살충제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써왔다고 하고 예.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워낙에 미량이니까 엄청나게 먹지 않는 한 인체에는 사실상 거의 해가 없다고 하니까. 근데 그 점을 고치자는 거죠. 이런 점들이 드러나면서 이것도 일종의 사회적 적폐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네. 그러면 닭의 환경을 좋게 키워주든가 그것도 힘들면 살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 환경을 좀 바꿔주든가 더 물론 당연히 비용은 더 들겠죠. 다 꺼내가지고 따로 모아놓고 빈 흑사, 게사 이런 데다가 뿌리는 거랑은 비용 면에서도 더 훨씬 많이 들잖아요. 예. 그런 점들이 바뀌어야 우리 먹거리가 좋아지는 거고요. 우리 생명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하는 것 중에 세월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에 조금이라도 유의가 되는 거면 또 최근에 나오는 그 공론화위원회 방사능 관련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 그래서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산업적으로 너무 규제하면 팔 수 있는 물건이 없고 먹거리가 없으니까 기준치가 생기는 거지 그게 몸에 나쁘지 않다는 아닌 것처럼요. 미량이라도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시스템의 문제지 도덕적 해이라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이미 계란 파동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계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농가에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유통 과정에서 소비가 되는데 계란이 제조자가 돈을 벌 수 없는 상태에서 유통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대형 마트라던가 이런 데서만 그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이 산란계 농장에서는 정말 비용을 아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식 사육밖에 할 수가 없고 이런 위생시설 말씀하신 대로 위생시설과 동물복지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지난 2정권 동안은 더더욱 이게 개선돼야 된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컨벤션 효과가 저는 끝났다고 봐요. 실제로 야당이 하는 짓을 보면 알아요. 이제 별걸 다 문재인 탓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바른정당의 논평도 마찬가지지만 이슈 사안마다 지금 딴지 걸고 넘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컨벤션이 끝난 거죠. 이제부터가 제대로 된 힘의 겨루기가 시작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모든 것이 다 노무현 탓이었잖아요. 내가 길거리 가다가 넘어져도 노무현 탓이었고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데 최근에 바른정당이 이제 이 사람들이 더 굉장히 헛발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략을 세울 때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해야 지지율이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를 막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희한하다 싶을 정도의 그 멘탈들 어쩔 수 없는 새누리당 부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그런 측면도 있고요. 어쨌건 계란, 살충제 계란 저도 걱정이네요. 우리 딸내미가 계란 진짜 좋아해요. 우리 딸내미는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다른 반찬 안 줘도 계란 후라이 하나면 좀 밥 먹는 애예요. 특히 아이들이 잘 먹는 음식의 주 재료로 계란이 많이 사용되잖아요. 엄청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이거 좀 심각하죠. 그리고 이 계란이 지금 연타로 지금 파동이 일어나고 있는 예. 게 불과 얼마 전에 예. 계란 파동이 있었잖아요. 한번. 예. AI로 인해서. 그래서 그게 좀 좋아질만 하니까 또 이게 터지는 상황이거든요. 계란만큼 훌륭한 먹거리 찾기 힘들어요. 가격도 싸고. 사실 이 계란에 대해서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조사가 들어가기 시작했던 건데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할게 한 거는 올해 3월이에요. 박근혜 파면되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4월에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사건이 터진 거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정부 측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전 부처가 일원화된 관리 체계를 갖고 대응하겠다라고 해서 컨트롤 타워를 총리실로 정해줬고요. 거기에서 또한 당과 민주당과 그다음에 정부와 청와대가 발표한 거에 의하면 피프로닐이 이게 지금 기준치가 있는데 기준치 이하가 검출이 돼도 모든 계란은 다 폐기하겠다. 아까 플라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치가 안전한 기준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검출이 되는 것은 다 폐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서울하고 부산, 충북 교육청에서는 식단에서 빼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이 성분이 피프로닐이 역시 어른들보다는 아이들한테 치명적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어른의 경우에 65kg 정도의 성인이 오염될 달걀 7개를 먹어도 안전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체중 16.1kg의 어린아이일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섭취해도 큰 지장이 없는 피프로닐 오염 달걀 개수는 1.7g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어린이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거기 때문에 엄마들도 좀 걱정이 좀 되게 생겼고요. 그러니까 피프로닐이라는 그 살충제가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바퀴벌레 죽이는 해충제 있잖아요. 네. 거기에 쓰는 원료물질이래요. 그러니까 약간의 우리가 독성을 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기로 그런 게 있을 수 있구나 처음 알았잖아요. 예. 이 사건은 전에는 뭐 살충제 달걀 생각해 본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이러면서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좋은 전환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국내 계란에서도 이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에 쌓였는데요. 오늘도 뭐 나주에서도 또 발견됐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저희도 1, 2부에서 문제 짚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당국에서도요.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급식. 네, 애들 이제 개학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교육부는 오늘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각급 학교 급식소와 전국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급식 안전 일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은요.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당분간 학교 급식에서 계란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밝혔습니다. 그렇네요. 급식이 있었네. 자, 그렇죠. 댓글은 어떻게 들렸어요? STAR님께서는요. 네. 수십 년 전부터 사용해 왔는데 그동안 검사는커녕 관심도 없다가 외국에서 문제가 되니까 마치 최근에만 사용한 것처럼 이거 호들갑 떠는 거 아니냐 그러게요.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OSEL님께서는요. 그동안 우리는 계속 그 살충제 계란 먹어온 거 아닌 겁니까? 말고 네. 의문을 남기셨습니다. 네. HLL님께서는요. 이참에 닭 제대로 키워서 네. 계란 제대로 출하한 농가들 잘 알리는 계기가 되고 가격 좀 오르더라도 비위생적으로 키우는 농가는 폐업하고 다른 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남기셨습니다. 네. 계란값을 올라서 못 먹었는데 이제 아예 비싼 돈 주고도 못 사 먹을 지경이네요. 네.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라는 얘기를 남기셨어요. 네. 이 국민식품 아니에요. 그럼요. 저같이 음식 못하는 사람들은 계란 후라이에 이 참기름 딱 뿌려서 계란 간장 넣어서 그걸로 한 끼를 늘. 계란말이. 그렇죠. 그건 고급 요리예요. 그거는 예. 계란말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네. SINB님께서는요. 난 집에 이미 사다 놓은 계란 넣어 라면 먹었다. 내 생명은 신기에 맡기는 걸로 이러면서 웃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또 한 분께서는요. 저는 이렇게 댓글을 소개할 때마다 이런 분들이 궁금해요. 의외의 댓글. JDAV님께서는요. 급식 좀 많이 줘라. 진짜 공부하는 성장기 학생들 키 165까지 키울 셈이냐? 막 이런 얘기로. 이 165의 기준은 여학생인 경우는 아주 적당하고 165까지 가는 것도 참 힘든 집도 있어요. 우리 최강기 네. 대표도 지금 멍뚱한 데로 빠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AGAV님께서는요. 계란빵, 토스트 파는 사람들 직격탄이네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진짜 그렇네요. 사실 네. 이게 계란의 문제로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김밥에도 들어가고 빵에도 들어가고. 그럼요. 사실 이 치킨을 먹으면서도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걱정도 있고요. 출근할 때 진짜 토스트 많이 사 먹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네. 이게 참 걱정입니다. CHK3님께서는요. 사다 놓은 것도 버려야 하는 건지
아, 여태까지 모르고 먹여왔는데 애들 몸에 좋다며 매일 먹였는데 네. 이제 먹지 말라는 건가? 아휴 하면서 긴 한숨을 내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집에 냉장고 몇 개 있는데 이거 먹을까 버릴까 진짜 고민 많거든요. 네. 막 확인하고 이럴 때마다 참 제가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많은데 참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PHW3님께서는요. 10,000원 넘게 받던 계란 한 판 지금 6,000원대에도 안 팔리더라. 쟁여놓은 사람 지금 속 좀 타겠다 이런 얘기해 주셨어요. 창고에 뭐 쌓여 있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불똥이 엉뚱한 대로 졌네요. 그렇죠. 그렇게 쌓아놓더니 정말 이걸 왜 쌓아놔? 자, 수고하셨어요. 네, 뵙겠습니다. 네, 최광기 대표였습니다. 강아지를 밖에서 풀어서 키우잖아요. 네. 그러면 강아지를 항상 이렇게 만져요. 항상 이렇게 쓰다듬을 때 얘가 지금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를 항상 확인을 해요. 만지다가 딱 걸리거든요. 그럼 딱 보면은 진드기가 머리를 이렇게 콕 쳐박고 피를 빨고 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뽑냐면 그냥 뽑으면 또 안 돼요. 진드기를 뽑는 전용 핀셋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진드기를 돌려서 뽑아야지만 그냥 뽑으면 머리는 남겨지고 몸통만 뜯어내면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강아지가 계속 아프게 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살인 진드기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고양이는 진드기가 물려도 그렇게 강아지처럼 받진 않아요. 그 영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나 강아지나 전부 다 이 진드기 약을 발라주거든요. 근데 바를 때 제가 봤을 땐 지금 이 비슷한 것 같은데 스프레이를 뿌릴 때는 꼭 야외 실외에서 뿌리라고 해요. 발라줄 때. 근데 지금 이 게사 같은 경우에는 닭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공장식 사육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로 옆에 닭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진드기는 옮길 수밖에 없고 얘네가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원래 닭은 이 진드기가 잘 붙지 않으려면 얘가 흙목욕도 하고 모래 목욕을 예. 하죠. 예. 예. 막 뛰어다니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푸닥거리를 해야죠. 푸드득득득 하고 네, 그걸 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안 네. 시키고 닫혀진 공간에서 약만 살포하고 그러니까 닭도 힘들고 달걀도 피해가 가는 거예요. 이게 현재 닭한테 뿌린 그 살충제 성분이 아까 마차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살충제는 엄격하게 개와 고양이 등의 동물에게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식용이 아닌. 그렇죠. 예, 예. 식용으로 섭취할 수 있는 가금류에는 살포가 금지되어 있는 약물이고요. 이것이 이미 몇 년 전부터 WHO에서는 경고를 했었어요. 경고를 했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작년에부터 문제 제기가 됐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놈의 닭정부가 그 입을 닫고 있었죠. 그 이야기 끝에 이제 오늘 바른정당의 생쇼가 나왔는데 섹쇼가 나왔죠. 바른정당의 논평입니다. 분통이 터지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4월 피프로닐 성분에 대한 소비자 단체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사실이다. 아니 4월이면은 아 나쁜 새끼다.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뭔가 좀 분위기 이상했던가 보죠. 오후에 논평을 내놨어요. 이 사안과 관련해 살충제 달걀. 저는 이제 계란을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아요. 계란은 없어서 살아. 예. 근데 계란을 꼭 먹어야 되는 건 성장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급식 같은데 그나마 방학이니까 좀 나요. 네. 계란이 들어가는 음식들이 많아서 식당 또는 제과업 하는데 이런 분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고 당연히 농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근데 이것도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발견된 게 지금인 거지.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한번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살충제를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양계장을 소독할 때,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 달걀이랑 닭을 다 철수시키고 그 내부 살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건비도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닭이 있는 상태에서 이 최소한 뭐 이렇게 바닥 청소만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일종의 관행처럼 굳어졌나 봐요. 양계업계에서. 그래서 원래는 닭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살충제를 사용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발견된 게 지금 최근에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좀 섬찟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충제 성분이 이제 당연히 닭이 먹게 되면 그게 달걀로도 가고 네. 이런 측면인데 저는 일단 그 문제는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육개, 달걀 이 공장이 사실 문제는 문제잖아요. 예. 그냥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식물도 무슨 살충제에 무슨 약 뿌릴 필요 없어요. 건강하게만 키운다면. 왜 우리나라 농약이 발전했냐면요. 증산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버레기구가 있던 시절이었고 통일교가 나왔고 그러면서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된 퇴비를 인분을 썩혀서 비료로 쓰는 게 아니고 화학 비료를 주면서 계속 증산만 강조했단 말이에요. 네. 기초 체력은 안 된 상태에서 농사에 대해서 모를 때는 비료 주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관련된 곳에 가면 파니까. 근데 생각해보니 아니야. 무슨 뭐 식물을 썩히든 음식물을 잘 분해해서 썩히든 뭐 인분을 주던 뭐 오줌을 주던 이거를 잘 발효시켜가지고 내면 땅이 건강해집니다. 땅이 건강해지면 식물들한테 농약을 치울 필요가 없어요. 식물들은 건강하기만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병충해를 이겨내요. 근데 기초 체력이 안 된 상태에서 증산만 생각하니까 이게 당연히 약을 살포하게 되면 그 아이들한테 좋은 계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이 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 거죠. 네. 진드기 얘기를 좀 해볼게요. 프랑스에서 그래서 지난 4월 소비자 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에서 곧바로 문재인 정부로 넘어갔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자유롭다 할 수 있겠는가? 이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이제 작년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 문제 제기가 돼 왔었고요. 올해 4월에서 소비자 단체가 아니라 소비자 단체 포함해서 생산자들 단체에서도 이 양계장 주인들, 사장님들 단체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요구를 했었어요. 정부에게 식약처라든지 이런 쪽에 가이드라인 제시를 했는데 이놈의 정부는 입을 닫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사실은 양계장 측에서도 할 말이 있는 게 몰랐다. 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지 않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일부 아는 사람들도 있었고 알면서 사용한 사람들도 있었고 알아서 사용 안 한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정부에서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전 정부에서. 물론 이 사람들 뭐 AI라든지 세월호라든지 모든 사건들을 보면 그냥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전 정부가. 저는 이 살충제가 조사해보기 전에,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조사해보기 전에